안녕하세요. 오늘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인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내 계좌에 갑자기 낯선 돈이 들어왔다는 경험 있으신가요? 또는 아무 이유 없이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아보신 적 있습니까? 그렇다면 꼭 오늘 이 방송을 끝까지 들어주세요. 이 사기는 여러분의 통장, 그리고 생활을 송두리째 마비시킬 수 있습니다. 먼저 실제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서울에 사시는 김모 씨는 평범한 직장인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모르는 번호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상대방은 이상한 말투로 지금 돈을 주지 않으면 계좌를 막겠다고 협박했습니다. 김 씨는 황당해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 문자 한 통이 도착했습니다. 계좌가 지급 정지되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김 씨는 급히 은행에 갔지만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기존 통장으로는 비대면 거래가 불가능해지고 새로운 계좌 개설도 3년 동안 금지되었습니다. 김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은행에서는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경찰은 사건 접수가 안 되면 도와줄 수 없다고 하고 다시 은행으로 가라고 하는데 답답하기만 합니다. 이런 일이 왜 일어나는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범죄 수법은 원래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 제도를 악용한 것입니다. 정부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관련 계좌를 정지시키는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이 이 제도를 악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확히 어떤 방식인지 단계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입니다. 범인은 피해자의 계좌에 소액의 돈을 입금합니다. 보통 몇천 원에서 몇만 원 정도입니다. 피해자는 갑자기 들어온 돈을 보고 당황하게 됩니다. 두 번째 단계입니다. 범인은 금융기관에 본인이 보이스피싱 피해자라고 거짓 신고를 합니다. 자신이 사기를 당해서 피해자의 계좌에 돈을 송금했다고 허위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단계입니다. 금융기관은 보이스피싱 피해 접수에 따라 즉시 해당 계좌를 지급 정지시킵니다. 이는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이므로 은행 직원도 어쩔 수 없이 계좌를 정지시켜야 합니다. 네 번째 단계입니다. 피해자는 아무 이유도 모른 채 계좌 사용이 차단되고 금융거래가 정지됩니다. 이때부터 피해자의 악몽이 시작됩니다. 문제는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이유만으로도 피해자의 일상 전체가 마비된다는 점입니다. 급여 입금이 안 되고 카드 결제가 안 되며 각종 공과금 자동이체도 중단됩니다. 실제로 이런 피해를 당한 분들의 이야기를 더 들어보겠습니다. 부산에 사시는 박모 씨는 50대 자영업자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본인 계좌에 1만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이상해서 은행에 문의하려던 중 계좌가 정지되었다는 문자를 받았습니다. 박 씨는 급히 은행에 갔지만 은행에서는 보이스피싱 피해 신고가 들어와서 계좌를 정지시켰다고 말했습니다. 박 씨는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고 해명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박 씨는 자영업자라 매일 카드 결제를 받아야 하는데 계좌가 정지되어 장사를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직원들 급여도 지급할 수 없어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런 피해에서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타깝게도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첫째, 피해자는 자신의 결백을 스스로 입증해야 합니다. 법적으로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지만 이 경우에는 반대로 자신이 무죄라는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둘째, 은행, 경찰, 금융감독원의 입금 내역, 문자, 통화기록, 협박 문자 등을 증거로 제출해야 합니다. 이 모든 것을 종이에 출력해서 소명서를 직접 작성해 제출해야 합니다. 셋째, 이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듭니다. 직장을 빠져야 하고 교통비도 들며 각종 서류를 준비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관련 기관들이 서로 책임을 떠넘긴다는 점입니다. 금융기관은 경찰에서 사건 접수가 되어야 도와드릴 수 있다고 말합니다. 경찰은 또 은행에서 사건 사실을 확인해야 수사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피해자들은 말 그대로 떠밀리고 방치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피해자는 어디에 도움을 청해야 할지 모르게 됩니다. 더 끔찍한 일은 이 상황을 이용해 범인들이 2차 협박을 한다는 점입니다. 범인들은 피해자가 어려운 상황에 처한 것을 보고 다시 연락을 합니다. 지급 정지를 풀지 않으면 너 계좌에 보이스피싱 돈을 넣어버릴 거야. 50만 원만 입금해주면 신고 취소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박합니다. 피해자는 다시 두려움 속에 돈을 빼앗기고 계좌는 여전히 정지 상태입니다.
심지어 경찰은 그냥 다른 계좌 쓰세요라며 사실상 방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생기는지 근본적인 원인을 살펴보겠습니다. 서울디지털대 경찰학과 이병도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제도 설계에 근본적인 허점이 있습니다. 경찰청 홈페이지에도 통장 묶기 피해자용 가이드라인은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제도를 살펴보면 문제점이 많습니다. 지난해 8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보호를 위한 법 개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실질적인 구제는 매우 어렵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피해자에게 금전적 손해가 없다는 이유로 수사 우선순위에서 밀려난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계좌 이용 불가, 카드 결제 정지, 이체 및 납부 불가, 각종 인증 불가, 공공서비스 및 보험, 청구 지연 등 이 모든 것이 생활 전체를 위협하게 됩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금융 시스템은 계좌 중심으로 되어 있습니다. 급여도 계좌로 받고 각종 결제도 계좌에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계좌가 정지되면 생활이 마비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특히 고령층의 경우 더욱 어려움을 겪습니다. 복잡한 해명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렵고 새로운 계좌를 만들어 각종 자동이체를 다시 설정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사기를 피할 수 있을까요? 예방 방법을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모르는 번호의 전화는 절대 받지 마세요. 요즘은 스마트폰에 스팸 차단 기능이 있으니 적극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나 지역 번호를 사용하더라도 의심스러운 전화는 받지 마세요. 둘째, 낯선 입금 내역이 생기면 즉시 은행에 문의하고 경찰에 정식 신고하세요. 작은 금액이라도 절대 무시하지 마세요. 이런 입금이 생기면 바로 은행에 가서 상황을 설명하고 필요하면 경찰에 미리 신고하세요. 셋째, 보이스피싱 의심이 들면 절대 혼자 판단하지 말고 가족, 은행, 112 등과 상담하세요. 특히 고령층은 혼자서 판단하려 하지 마시고 자녀나 가족과 상의하세요. 넷째, 다양한 계좌를 분산해 관리하고 자동이체 등은 최소한의 통장만 사용하세요. 모든 거래를 한 통장에서 하지 마시고 여러 통장으로 분산하세요. 그러면 하나가 정지되어도 다른 통장으로 생활할 수 있습니다. 다섯째, 혹시 통장이 정지됐다면 입금 내역, 문자, 협박 내용, 통화 기록을 빠짐없이 캡처하세요. 이런 자료들이 나중에 해명할 때 중요한 증거가 됩니다. 이제 실제 대응 방법을 단계별로 알려드리겠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통장 묶기 사기 피해를 당했다면 다음과 같이 대응하세요. 첫 번째 단계, 즉시 증거를 수집하세요. 모든 문자 메시지를 스크린샷으로 저장하고 통화 내용을 메모하세요. 계좌 입출금 내역을 출력하고 협박 전화나 문자가 온 시간을 정확히 기록하세요. 두 번째 단계, 은행에 방문해서 상황을 설명하세요. 은행 직원에게 자신이 피해자라는 점을 명확히 설명하고 소명서 작성 방법을 문의하세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정확히 파악하세요. 세 번째 단계, 경찰서에 가서 정식 신고하세요. 사건 접수가 안 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계속 요청하세요. 경찰이 사건 접수를 거부하면 그 이유를 명확히 듣고 필요하면 상급기관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네 번째 단계,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제기하세요. 금융감독원 홈페이지나 전화로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관련 서류를 모두 준비해서 제출하세요. 다섯 번째 단계, 변호사나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복잡한 절차를 혼자서 처리하기 어려우니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이런 과정이 복잡하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해보세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결국 해결될 수 있습니다. 또한 가족들과 미리 대처 방안을 논의해두세요. 특히 고령층의 경우 자녀들이 이런 상황에 대해 미리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기를 당하더라도 너무 자책하지 마세요. 이는 제도의 허점을 악용한 것이므로 개인의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빠른 대응입니다. 정부와 관련 기관들도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도가 개선되어 이런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마지막으로 주변 사람들에게 이런 사기 수법에 대해 알려주세요. 특히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에게는 더욱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오늘 소개한 통장 묶기 사기는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 1건의 거짓 신고로도 여러분의 계좌와 일상이 멈춰설 수 있습니다. 가족, 친구들에게 이런 정보를 공유해 주세요. 한 사람이라도 더 피해를 막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예방입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과 일상을 지키기 위해 항상 주의하시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으면 즉시 관련 기관에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통장 묶기 사기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한 금융 생활을 위해 항상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